안녕하세요. 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은 구독자께서 일본 주택과 한국 주택, 또 일본의 그런 난방 방식과 주택의 특성을 좀 비교해서 말씀해 달라는 그런 구독자 질문이 있어서 이 시간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이 우리나라도 기후 특성이 달라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후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어떤 지역의 통계적인 그런 날씨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후가 뭐 열대기후, 온대기후, 뭐 사막기후 이렇게 있듯이 일본 같으면은 그 섬나라 기후의 특성을 보이는데, 일본도 저 북쪽의 홋카이도나 이쪽의 남쪽하고는 또 굉장히 많은 기후의 차이를 보이죠. 북쪽은 눈도 엄청 많이 내리고 춥고, 남쪽은 뭐 하와이처럼 따뜻하고 그런 온대 지역의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뭐 제주도로부터 해서 뭐 백두산 쪽이랑 기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러한 기후 특성에서 일본의 주택하고 우리나라 주택, 또 난방 방식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리고 그 일본은 일본대로 그 다다미, 그 주택의 바닥을 주로 이제 주택은 목조가 많고, 목조가 많은 이유는 그래도 지진에 견디는 성능이 목조가 좀 괜찮습니다. 이 조적조 벽돌집에 비해서는 피해가 좀 적어요. 벽돌집은 좀 와르르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뭐 소개를 했듯이,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이탈리아 쪽 로마 그쪽이나 거기 보면은 벽돌로 조적조죠. 벽돌로 쌓았으니까. 근데 굉장히 이렇게 두껍고 잘 쌓았기 때문에 거의 뭐 그게 말이 조적조지 콘크리트 덩어리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있었는데 그 지진에도 많이 견디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콜로세움 같은 경우는 이 조적식 벽돌 쌓기하고 그 로마식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 골재 돌덩어리 같은 것들을 회반죽하고 이겨서 지금의 콘크리트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콜로세움 같은데 원형극장, 그래서 일부는 그 로마식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또 한 나머지 한 6, 70%는 다 벽돌로 그렇게 쌓았어요. 근데 두껍고 튼튼하게 쌓기 때문에 뭐 일본의 조적조 벽돌집이 없다. 왜? 지진에 약해서.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조적조인데도 그렇게 두껍게 튼튼하게 한 예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 그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일본 기후에 따라서 주택이 목조가 많고, 바닥은 바닥 난방을 안 하고 또 다담이라는 거 그거를 깔고 그렇게 지내는데, 우리하고 그래서 좀 특성이 달라요.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습도에 관해서 배려가 많이 돼 있는데, 다담이라는 거는 그 등심초라고 이 풀입니다. 우리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다미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고 이렇게 사신 어릴 적 살아본 분도 있을 텐데, 그 다다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우리 지금 36, 예, 그러니까 90cm에 한 1m 80 정도 되는 이렇게 두꺼운 뭐예요. 그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잘 못 보는데,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로 아주 이렇게 밀실하게 짜서 만든 매트의 매트. 그러니까 등심초 매트. 두께는 한 4cm, 그리고 크기는 한 석자에 한 6자. 이렇게 되는 거를 다 방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그 바닥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1층 바닥 밑에는 토대 장선 밑으로 공기가 통하게 한 이만큼 떠 있어요. 습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바닥 난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지푸라기 돗자리 다다미를 깔고 사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 비하면 우리나라 이 난방 방식, 특히 구들장, 또 지금은 이제 온돌이라 그러죠. 바닥 전체를 뭐 온수가 지나가든지 뭐 하여튼 아궁이에 불을 떼든지 바닥 전체를 난방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난방은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쓰던 난방 방식이에요. 지금은 일본도 굉장히 이렇게 좀 고급 동네, 아주 고급 맨션, 빌라 이런 데는 일부 바닥 난방을 써요. 유카탄보라고 그 바닥 난방 방식이 있는데, 그 집도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고급 주택에서
거실 부분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바닥 난방 방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카탄보라고. 근데 이거 마음대로 또 바닥 난방을 못 해요. 가스비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춥게 지냅니다. 자, 추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내에서 옷을 껴입으면 돼요. 옷을 껴입으면 됩니다. 우리가 옷 껴입는 정도를 제가 지난 영상에도 했지만 이 클로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가지고 0.5 클로 정도 되면은 반바지에 뭐 러닝 셔츠 같은 거 하나 입은 상태, 한여름 복장 정도 되죠. 0.5 클로. 그 다음에 1.5 클로 정도 되면은 이게 외투를 좀 입고 조금 이제 초겨울, 늦가을 정도 그런 이 옷의 정도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만 난방 방식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한겨울에도 뭐 반팔을 입고 설쳐요. 예. 근데 외국에서는 일본,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지만은 실내 온도를 교과서에 나온 그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겨울철 같으면 약 18도 정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겨울철에도 높여놔요. 그래가지고 반팔을 입고 지내는데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해요? 스웨터를 더 걸치든지 양발도 신든지 이렇게 하고 지냅니다. 우리나라만 그냥 뭐 기름도 에너지도 많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옛날로부터 구들장, 이 온돌 난방 방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난방, 온돌 난방이 무슨 특성이 있냐면은 복사 난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사 난방. 복사 난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그 햇빛이 우리한테 이렇게 따스함으로 다가오죠. 그 열기를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모닥불을 피면은 모닥불에서 나오는 그 열기가 빛처럼 다가오죠. 그게 복사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사 난방은 여러분들 야외에서 겨울에 추울 때 모닥불 피면은 따뜻한 게 오잖아요. 천지가 다 열려 있는데도 따뜻함이 옵니다. 그게 복사 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에서도 복사 난방을 하면은 창문을 열어놔도 그 복사 열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난방하고 틀려요. 예. 온풍 난방이라 그러죠. 미국 같으면은 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히터라 그러죠. 온풍기, 온풍 난방을 또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냉온풍기, 우리나라가 원체 겨울철에 난방이 잘 되기 때문에 에어컨만 있으면 돼요. 냉방기만 있으면 됩니다. 여름철에 냉방기. 그러면 겨울에는 난방이 이 온돌 난방이 빵빵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굳이 뭐 뜨뜻한 바람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데서는 이 겨울에는 뭡니까? 더운 바람이 나오는 온풍기. 여름에는 찬바람이 나오는 에어컨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에어 컨디셔너는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여름에는 찬바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요새 이제 냉온풍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원리는 간단해요. 그 기계도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밸브만 냉풍, 온풍 나올 때 이게 바꿔주면 돼요. 실외기가 조금 다른데 지금 제가 공사하는 현장에서 그냥 시스템 에어컨 예를 들어 60평 집 전체에다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온풍기도 될 수 있는, 온풍도 나올 수 있는 걸로 바꾸면은 한 20% 비싸지더라고요. 한 1,200만 원? 예,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는 겨울에 난방이 빵빵하기 때문에 그걸 잘 안 썼어요. 근데 일본 같으면은 전부 다 냉방, 난방 다 바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춥다고 헤어드라이기 같은 바람, 뜨거운 그 바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데펴주는데 그게 그렇게 쾌적하지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말하자면 그 안에 라지에이터 안에 기름이 들어있어요. 기름이 들어있고 그림에서 보듯이 그 이렇게 섹션이 겹겹이 돼 있어서 거기서 공기가 이제 데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섹션이 겹겹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공기가 닿았을 때 그 접촉 표면적이 커지죠. 그래서 공기가 빨리 데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요게 안에 이제 기름이 들어있고 거의 가열을 보통 전기로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롱기라 그러는데 대롱기 그게 오일 히터예요. 이것도 또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또 마음 놓고 또 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일본에서 쓰는 거는 유탄포라는 게 있는데 유탄포 저 그림에서 보도 이 물자루예요. 물자루
저게 고무자루 뭐 요즘에 실리콘 자루로도 나오고 전에는 함석통이죠. 아연도금 철판. 예?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뜨겁죠. 그러니까 수건이라든지 그 집어넣는 이런 헝겊 자루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뜨거운 물통을 넣고 잠잘 때 걔를 이렇게 품고 자는 거죠. 왜 물을 써요? 그게 물이 비열이 높잖아요. 이게 데피기도 어렵지만 뜨거워진 거는 잘 식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부자리 속에서 왜 바닥에 아무런 난방이 안 되니까 그거를 추운 겨울에 끌어안고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난방 온돌 방식이 얼마나 럭셔리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코다츠라는 코다츠. 그림에서 보듯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테이블인데 테이블 테두리에 또 이렇게 담요 같은 이불 그리고 그 밑에가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리고 그 테이블 밑에는 거기에 보통 이제 전기로 요즘에 전기로 하는 히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 밑에 뜨뜻합니다. 그럼 열기 빠져나가지 말라고 테두리에 이불로 다 감싸고 거기에다 다리를 집어넣고 거기에들 둘러 앉아서 이 다리 부분만 따뜻한 거죠. 등허리랑 어깨랑 이제 다 추워요. 또 그러면 그걸 더 이렇게 뒤집어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다 다 다리를 집어넣고 뭐 앉아서 오차를 마시고 또 뭐 감귤 같은 걸 까먹고 그게 고다츠입니다. 고다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거기에 이렇게 익숙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겨울을 견디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방바닥 전체 아파트 전체가 여기저기 다 바닥이 뜨뜻한 거 알면은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잣집인 줄 알아요. 그런 방식을 잘 안 써봐가지고 질문하셨듯이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그 건축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난방 방식도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일본은 뭐 지진이 많아서 그 바닥 그런 어떤 난방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지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지진 났다고 바닥에 우리 온수 파이프가 터지면 그 안에 무슨 휘발유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 이유가 되질 않아요. 네, 우리 조상 때부터 그러한 지혜가 없어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들장, 또 구들장에서 그 구들장 바닥 그런 온돌 난방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개발된 게 그 우리가 지금 바닥에다가 온수 호스를 쭉 매설해가지고 보일러가 뜨거운 물을 돌려주죠. 그러면은 그 바닥이 뜨거워져가지고 굉장히 쾌적한 난방입니다. 미국만 해도 전부 뭡니까? 온풍 난방이 많아요. 밑에 덕트로 돼 있죠. 덕트. 덕트가 뭐냐면 공기가 지나가는 그 관이에요. 관. 덕트를 쭉 해가지고 보일러가 돌아가면은 뜨거운 바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쾌적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그걸로 뭐 우리나라처럼 따뜻하게 하고 지내는 게 아니라 겨울에 실내 기온이 18도예요. 반팔 입고 있으면 썰렁해서 못 삽니다. 추워요. 그리고 겨울에 그 미국에 가서 침대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 기온이 18도니 무슨 침대 안에 따로 무슨 전기장판을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뭐, 그 몰라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온돌 문화, 바닥 난방된데 막 훈훈한 집에 오면은 그 사람들도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막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그 어떤 주택의 특성, 기후의 특성, 그런 주택의 그런 어떤 난방 방식 때문에 그 나라마다 그렇게 좀 틀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겨울에 실내 기온을 어떻게 한다? 조금 내리는 게 좋아요. 보일러를 24도에 맞추지 말고 실내 기온을 한 18도에 맞추고 살아보세요. 건강에도 좋고. 그 대신 뭐에 썰렁하니까 세타 하나 있고, 그쵸? 또 발이 좀 시릴 것 같으면 뭐 더신을 신던지 해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게 건강에도 좋고 국가적으로 에너지 낭비가 좀 덜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자 그럼 일본 사람들은 겨울에 어떻게 사냐. 그 코다츠에 모여서 다 다리를 코다츠 안에다 다 넣어놓고 그 담요떼기를 덮고 그렇게 이제 지내요. 그리고 잘 때는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유탄폰지 그 물통 있죠, 물통. 물주머니를 이제 헝겊에 싸서 끌어안고 그렇게 또 자기도 한다. 그 다음에 좀 너무 추우면 보조적으로 그 대롱기, 그러니까 오일 히터죠, 오일 히터. 우리가 말하는 라지에이터를 또 옆에다 좀 놓고 그렇게 살기도 하고 또 뭐예요? 석유난로, 개별 난방기 있죠. 석유난로 같은 걸 또 피우고 삽니다. 그 석유난로가 저게 어디 거냐 하면은
영국제 뭐 알라딘인가 그거에 석유난로인데 저도 써봤는데 석유 냄새도 별로 안 나고 연통이 필요 없죠. 연통이 필요 없어요. 연소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석유 냄새가 별로 안 나고 저 난로 자체도 이뻐요. 알라딘 저게 아마 영국에서 만든 건데 또 이렇게 불꽃이 빨갛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불 조절 잘하면 더 파르스름한 불꽃도 나오고 그러는데 연통이 없이도 실내에서 그럭저럭 씁니다. 근데 저거 다다미 같은 데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빠지면은 그 다다미가 뭡니까? 그 풀떼기로 만든 그 매트거든요. 거기에 불 붙으면 불이 얼마나 잘 붙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겨울은 참 어떻게 말하면 초라하고 옹색합니다. 초라하고 옹색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 겨울은 어때요? 집 전체가 난방이 되니까 예, 아주 그냥 반팔을 입고 반바지 입고 활개를 칩니다. 활개를 쳐요. 그렇게 조금 문화가 다른데 예, 질문에 대한 그런 어떤 구별이 조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건축과 난방 그 문화의 차이점 그걸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